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제헌절이자 초복인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군산과 김제 등 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5도 등 도내 모든 시군의 기온이 33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또 불쾌지수와 더위 체감지수가 매우 높아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침대에 이어 라텍스 베개 같은 생활용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자 검사 의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수거, 폐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방사능 간이 측정기로 라텍스 베개를 검사해봤습니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방사성 원소인 라돈 수치가 22.6 피코큐리까지 올라갑니다. 기준치 4 피코큐리의 5배가 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시작한 이후 벌써 100여 건의 검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사왔는데 거기에 또 발암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걱정돼서 한번 쓰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고 쓰고 싶어서. 하지만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라북도는 방사능 간이 측정기 30대를 구매해 일선 시군에 나눠줄 계획이지만 이제 겨우 예산만 세워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침구류 등 생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 등 어느 부처가 키를 쥐어야 할지 기본적인 정부 방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쪽에서도 수입 라텍스 관련해서는 그쪽 소관이 아니다고 하니까. 라텍스 제품 대부분이 수입산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건강에 대한 피해들, 이런 역학조사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증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 조사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수거, 폐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국가사적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념물 동고산성의 성벽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문화재 수리업체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다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1100여 년 전 후백제 결혼의 왕성으로 알려진 동고산성. 외성만 1500여 미터에 이르는 전라북도 제44호 기념물로 후백제 기와와 막새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둥근 언덕 모양이어 하는 서문 쪽 성벽이 가파르게 깎여나갔습니다. 문화재를 망가뜨린 건 지난 13일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문화재 수리업체 직원들. 배수로 공사를 위해 굴착기가 다닐 임시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성벽을 파헤치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2명만 있었고 현장 소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도면상 지시선은 저희 더 안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깥쪽에 훼손되지 않게 가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이는 거와 그려준 게 조금씩 달랐던 부분이. 1100년의 세월을 버텨온 성벽이 하루아침에 훼손된 상황.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렇게 발굴조사를 했는데 그 하는 것을 다시 망가뜨려가지고 또다시 복원을 할 수 있게. 전주시는 지난 30여 년간 이곳에 9억 6천만 원을 들여 7차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사적지로 승격시키기 위해 추진해왔습니다. 전주시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전문가들과 훼손 상태를 조사해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 형무소에 수용돼 있던 재소자들이 집단으로 처형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 산정동에는 이들의 유해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는데요.
이곳에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훼손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야산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북한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국군이 전주형무소 재소자들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에 묻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삽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여기를 파라고 해서 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대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은 총 쏘고 가버리고. 최근 이곳이 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로 훼손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곳의 일부가 공사 구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은 전주형무소 재소자의 매장지로 추정된다며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는 안내문만 설치한 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연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 이러한 좀 상황에서는 전주시가 긴급하게 나서가지고 예산을 빠르게 편성하고 즉각적인 유해 발굴 등의 사업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 지방정부의 임무다. 전주뿐만 아니라 임실, 고창 등에는 해방을 전후해 이념간의 대립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매장지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 발굴이나 죽음을 둘러싼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곳곳이 다 이런 민간인 학살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국가도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남북 화해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발굴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 주요 저수지들이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빗물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서 인근 주민들도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페트병이며 스티로폼 같은 각종 쓰레기에 초록색 물이끼까지 가득해 저수지가 마치 육지처럼 보입니다. 농어촌 공사가 배 세척과 굴삭기까지 동원해 닷새째 쓰레기를 건져내고 있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마 때 내린 비로 상류에 있던 쓰레기가 물길이 정체되는 이곳으로 몰려든 겁니다. 저 감으로부터 이 저수지 절반까지 꽉 찼어요. 저처럼 써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 그 맞아요. 한 200개 정도 현재 나왔을 거야, 아마. 무더위에 가라앉은 쓰레기가 썩어가면서 악취도 심각합니다.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양 우수가 많이 갖고는 그것이 물이 불어난 게 그림이 싹 떠널놓은 거예요. 거창이 쌓였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물길 주변에 몰래 내다버리는 생활 쓰레기가 한몫을 합니다. 저수지 인근의 한 마을길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온갖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페트병은 물론이고 선풍기와 밥솥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상류의 마을과 계곡에서 흘려보낸 생활 쓰레기와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뒤섞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심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로 저수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를 압박해 강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을 추진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임기 2년에 전반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현장 책임자인 교육감들이 주도해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 회장으로 추대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승환 회장은 교육자치의 실현이야말로 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만 더 버티면 이제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교육개혁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판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교육개혁을 이루게 될 겁니다.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수능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정시 비율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시행령을 통해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안은 과감히 개선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적폐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다 지우는 것이 맞지 않냐. 그것도 못 지우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장관을 도와서 제대로 좀 해내고 싶습니다. 김승환 회장은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감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회장의 취임으로 그동안 단순 건의 기구에 머물렀던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법적 기구로서의 제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동영 의원의 유성엽 의원도 민주평화당 당대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의 최경환 의원까지 3파전 구도인데요. 모두 심각한 위기에 놓인 당을 살리겠다며 양보 없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텃밭인 호남에서조차도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참패한 지방선거. 당 지지율은 어느새 1~2% 수준까지 추락해서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평화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을 살릴 길은 강한 지도력밖에 없다면서 강한 경험과 돌파력을 가진 자신이 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속에서 그것을 뚫고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5%짜리 열린 우리당을 단기간 안에 30% 지지율을 고공행진을 끌어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고 당을 강하고 실력 있는 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의 경제 생활에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정당, 민생정당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사람들은 간판이 바뀌어야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감지합니다. 저 유성엽이 새로운 평화당의 야무진 간판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최경환 의원까지 더하면 3파전 구도입니다. 평화당 대표는 당원 90%, 국민 10% 여론조사로 결정합니다. 4선의 정동영 의원과 3선의 유성엽 의원이 선수와 인지도에서 앞서 있지만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 최경환 의원을 지지하고 있어 전북과 광주 전남 간 대결로 흐를 공산이 큽니다. 민주평화당은 8월 초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서 8월 5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발표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찜통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심 속 물놀이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도통동에 찜통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 물방개 워터파크를 개장했습니다. 9월 말까지 운영하는 물방개 워터파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워터파크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도 정읍천을 활용한 물놀이장을 오는 21일에 개장합니다. 정읍천 물놀이장은 어린이 풀장 2곳과 물썰매장, 인공폭포, 안마용 폭포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전북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군산시와 관광협회는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 가축방역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상황실 운영으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부안 김상만 가옥의 민속문화재 지정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훈열 도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인촌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결한 뒤 생가 등 5개 현충시설을 해제했지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김상만 고택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김상만 가옥에 모두 16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됐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